여태 손주 봐주고 집안일까지 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니? 그때 안방에서 며느리가 불쑥 나왔죠. 어머님, 치사하게 그런 걸로 생색내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지금 뭘 잘못 들은 건가? 뭐라고? 어머님 다른 애도 아니고 어머님 손주 아닌가요? 그 나이 먹고 칭찬받고 싶으신 거예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내가 뭐 너희한테 큰 걸 바랬니?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는 게 서운하다는 거야? 어머니, 그만해요. 피곤한데 저희가 술 조금 먹어서 날카로워진 것 같아요.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저희 잠 좀 자게. 여보, 됐어요. 어차피 말 안 통할 것 같은데 그만 들어가세요. 알았다, 들어가마. 대신 너네 후회하게 될 거다. 부모를 저버린 불효자식들 어떻게 될지 똑똑히 봐둬라. 제 나이 71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어요. 하나뿐인 아들 한식이는 결혼하고 나서 분당으로 나가 살고 있죠. 멀지 않은 거리인데도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식탁에 앉아 남편과 마주보며 밥을 먹는데 문득 옆자리가 허전해지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항상 저기 한식이가 앉아서 엄마 반찬 더 주세요. 엄마 오늘 반찬 진짜 맛있다. 하며 투정 부리던 자리인데 여보, 오늘은 한식이한테 전화라도 한번 해볼까요? 또? 어제도 전화했다며? 그래도 어제는 받지를 않았잖아요. 에이, 내버려둬. 바쁜가 보지. 남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저는 그 속에 숨은 서운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들 얘기만 나오면 한숨부터 나오는 게 요즘 우리 부부의 모습이에요. 엄마, 바빠서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어머님, 다음에 시간 되면 갈게요. 항상 이런 핑계들이었어요. 처음엔 그래, 젊은 사람들은 바쁠 테지 하며 이해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핑계가 핑계라는 걸 너무나 잘 알게 되었어요. 특히 며느리가 온 뒤로는 더욱 그랬죠. 여보, 기억나요? 우리 한식이가 처음 여자친구 데려온다고 했을 때 그럼. 그때 걔가 얼마나 떨고 있었다고.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지. 맞아요. 한식이가 그렇게 긴장하는 모습은 처음 봤죠. 그날이 문득 떠올라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식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담을 쌓고 말썽만 피우던 아들이었지만 이제야 짝을 만나 이제 제대로 된 어른이 되겠구나 싶었거든요. 엄마, 아빠.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있던 한식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응, 그래. 무슨 일이니? 저 사실 결혼하고 싶어요. 뭐라고? 아직 일도 제대로 못 잡았는데 무슨... 아니에요, 아빠. 제가 이제 아빠 공장에서 열심히 배우면서.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그때 옆에 앉아있던 여자친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 한식이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지금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아보고 싶어요. 그 모습이 참 예뻤어요. 철없는 우리 아들을 선택해준 며느리가 그저 고마웠죠. 남편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결국은 며느리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풀렸나 봐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 먹었다면 서로 잘 살아보거라.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어서 오너라.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죠. 결혼식 날은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모아둔 돈으로 예물도 해주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몰라요. 우리 며느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때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네요. 그 이후로 며느리의 표정에서 그런 미소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처음에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싶어 더 열심히 노력했어요. 여보, 이번에는 내가 직접 만든 김치를 갖다 줄까 해요. 또요? 저번에도 반찬 보냈잖아요. 그래도 아직 며느리가 나를 불편해하는 것 같으니 시어미가 돼서 더 노력해봐야죠. 당신 허리도 안 좋은데 그만해. 저번에 보낸 반찬도 다 못 먹었다고 하더만. 해볼 수 있는 데까진 해보려고요. 남편의 만류에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제철 과일이며 반찬이며 항상 챙겼죠. 명절이면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약과도 직접 만들어 보냈어요. 어머님,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건 항상 이런 짧은 카톡 메시지뿐이었어요. 전화를 걸면 지금 좀 바빠서요. 라며 금방 끊어버리곤 했죠. 차갑고 형식적인 답장에 마음이 시렸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우리 며느리도 문자만 해요. 맞아요. 통화하는 걸 싫어한다더라고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안을 얻기도 했죠. 젊은 세대는 어른들과 다르다고. 문자로 하는 게 편한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하지만 정말 서운했던 건 제가 교통사고로 3주간 입원했을 때였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마트에 장을 보러 가던 길이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튀어나왔죠. 아이고, 기순아. 그래도 다행이다. 큰 사고는 아니라서. 병문안 온 친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그러게. 그나저나 아들하고 며느리는 언제 온대? 글쎄, 아직 연락이 없어.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다리를 다쳐서 3주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친구들, 교회 권사님들, 심지어 동네 슈퍼 아주머니까지 병문안을 와주셨는데 정작 며느리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전화 한 통 없었죠. 어머님, 제가 직장이 있어서요. 한식이 보고 다녀오라고 할게요. 그게 전부였어요. 결국 한식이도 퇴원할 때야 잠깐 들렀다 갔죠. 엄마, 죄송해요. 회사가 바빠서. 그래. 바쁘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던 기억이 나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도 아들 내외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소원해진 것 같았죠. 명절에도 회사에서 해외 출장이 잡혔다. 며 얼굴도 비추지 않았고 제 생일에도 문자 한 통으로 대신했어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밤늦게 이불 속에서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당신이 잘못한 거 없어. 저것들이 철이 없는 거지. 그래도 내가 뭔가 더 잘했어야 했나?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남편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더 서럽기도 했어요. 며느리랑 잘 지내보고 싶었는데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엄마, 저기,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응? 그래. 왜? 오늘이 와이프 생일이라서. 저녁에 둘이 외식하고 싶은데 혹시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순간 서운한 마음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기회다 싶었어요. 이번 기회에 며느리와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안고 아들 집으로 향했죠. 그래, 걱정 말고 다녀오거라. 손주는 내가 보마. 감사합니다, 어머님. 며느리는 여전히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고는 서둘러 나갔어요. 그날의 일이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집에서 손주를 돌보며 이것저것 하다 보니 시간이 꽤 흘렀어요. 손주가 잠든 사이 부엌도 정리하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빨래도 돌렸죠. 며느리가 직장에 다니니 집안일이 좀 밀렸더라고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 9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우리 민수야, 할미가 오늘 재미있었지? 엄마 아빠 오시면 깨워줄게. 잠든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러다 문득 거실 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죠. 결혼식 날 찍은 가족 사진이에요. 한식이가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는 다들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내외가 돌아온 거죠. 어머님, 애는 잘 잤나요?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던진 첫 마디였어요. 응, 걱정 말아라. 잘 놀다가 잤어. 그리고 내가 집안일도 좀 했단다. 빨래도 돌리고. 아. 네, 고생하셨어요. 이제 들어가세요.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한식이는 그런 상황은 아예 모른 척.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거실 소파에 앉더라고요. 아들도 대답도 건성으로 하고는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여보, 내일 아침에 일찍 회의 있다며? 얼른 씻고 자요. 며느리가 한식이를 재촉하는 소리에 한식이는 대답도 없이 그대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한식아,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죠. 네? 마지못해 돌아보는 아들의 표정에서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여태 손주 봐주고 집안일까지 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니? 그때 안방에서 며느리가 불쑥 나왔죠. 어머님, 치사하게 그런 걸로 생색내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지금 뭘 잘못 들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믿기지 않는 말이었죠. 뭐라고? 어머님, 다른 애도 아니고 어머님 손주 아닌가요?
그 나이 먹고 칭찬받고 싶으신 거예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한식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들에게 말했지만 한식이는 고개를 돌린 채 대답이 없었어요. 지금 아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저희 사이 이간질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날선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내가 뭐 너희한테 큰 걸 바랬니?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는 게 서운하다는 거야? 어머니, 그만해요. 피곤한데. 저희가 술 조금 먹어서 날카로워진 것 같아요.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저희 잠 좀 자게. 한식이가 마지못해 한마디 했지만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한 태도였어요. 자기 어머니가 이런 대접을 받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됐어요. 어차피 말 안 통할 것 같은데 그만 들어가세요. 그리고 어머님, 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어머니한테 노인 냄새가 나서 속이 안 좋아져요. 좀 씻고 다니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확 무너져 내렸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죠. 며느리의 말 하나하나가 칼날이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지금 시어미한테 그게 할 소리니? 어이가 없구나. 지금까지 너네랑 잘 지내보려고 했던 내가 바보다. 엄마, 그냥 서로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저도 이제 피곤해서. 한식이는 그렇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는 듯이 발을 빼버린 거죠.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왔어요. 엘리베이터도 기다리지 않고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죠. 아파트 입구 벤치에 주저앉아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지만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과 며느리에게 느껴지는 배신감. 그 허망함만이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중얼거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도 계속 한식이의 뒷모습이 떠올랐어요. 어릴 적 업어달라며 매달리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제 편이 되어주기는커녕 모른 척 외면하는 아들이 되어 있었어요. 여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마중 나왔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무슨 일 있었지?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여보. 우리 한식이가, 우리 아들이. 흐느끼며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그걸 보고도 모른 척 방관하던 아들의 태도까지.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뭐라고 했다고? 아무 말도. 그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이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하는 게 보였어요. 당신 잘못 없어. 내 이놈들을 그냥.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에는 늘 온화하기만 하던 남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분노가 느껴졌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한식이가 중학생 때 다른 아이들과 싸워서 다친 적이 있었죠. 그때 밤새 응급실에서 지키고 있었던 게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렇게 애틋하던 아들이. 이제는 여보, 나 좀 나갔다 올게. 다음 날 아침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어디 가세요? 할 일이 있어서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이었는데 그 모습에 어딘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곧 알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말고 집에서 기다려. 남편의 목소리에서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어요.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서둘러 나가는 모습을 보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흘러 점심때가 되어갈 무렵 갑자기 한식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큰일 났어요. 빨리 여기 좀 와주세요.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오셔서 저보고 회사 그만두래요. 통장도 다 정리하시고 집도 비우라고 하시는데 엄마, 제발 빨리 와서 아버지 좀 말려주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편히 아침에 나간 이유를 그제야 알 것 같았죠. 택시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은 이미 난리가 난 후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소파에 앉아 있었죠.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가 어디로 가란 말씀이세요? 내가 알아서 해. 이제 내 나이가 35이야. 평생 부모 등에 업혀 살 생각이었니? 남편은 이미 모든 준비를 해온 것 같았어요. 공장 통장도 정리했고 사무실 열쇠도 회수해 왔더라고요. 집 문제도 이미 부동산과 상담을 마친 상태였죠. 여보, 제가 들어서자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왜 왔어요? 집에서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아버님, 제발요. 며느리가 울면서 남편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일어나! 그렇게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어제는 노인 냄새 난다며 우리를 무시하더니 오늘은 이렇게 무릎 꿇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버지, 어제는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피곤했다고? 그래, 내가 피곤했지. 근데 말이다. 내 어미는 평생 너 키우면서 한 번도 피곤하다는 핑계로 너를 외면한 적이 없었어. 남편이 서류철을 꺼냈어요. 이거 봐라. 이 집 등기부등본. 실소유자가 누구지? 그래, 바로 나야. 내가 취직도 못했을 때 내가 내 명의로 해준 거 아니었니?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라도 건사해야겠다 싶어서 받아준 거고. 아버지, 그래도 이제 와서 빌고 매달린다고 다 해결될 것 같아. 어제 내 어미가 그런 모욕을 당할 때는 방관자로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러는 게 더 실망이다.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께 했던 행동들 정말 제가 미쳤었나 봐요. 순간 어제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더 마음 아팠죠. 엄마, 제발 아버지 좀 말려주세요.
한식이가 애원하듯 제 팔을 잡았어요. 그때였어요. 남편이 탁자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이거! 그동안 내가 공장에서 받은 월급이랑 퇴직금이다. 한 달 안에 이사 나가. 월세방이라도 구해서.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시기에요? 갑자기 이러시면 안 되죠. 갑자기라고. 내가 언제부터 너희 뒷바라지에 왔는지 알아? 내가 26에 처음 실패했을 때부터야. 그때 내가 널 받아줬지. 30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이 집 마련해 준 것도 그렇고. 근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부모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에이, 못난 놈.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이 느껴졌죠. 여보, 제가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이제 됐어요. 더는 말고 그만 가요. 엄마, 한시가 이제 내 아버지 말씀이 맞아. 우리가 너무 널 감싸기만 했나 봐.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보렴. 어머님, 며느리가 다시 붙잡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현관문을 나설 때까지도 한식이와 며느리는 계속 매달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아들 집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미안해요. 당신 마음 아프게 해서. 아니에요. 당신 말이 맞아요. 이제는 우리도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어제 밤부터 준비했어요. 공장 통장도 정리하고 집 문제도 알아보고. 이제 더는 자식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서. 그날 밤 한식이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어요. 문자도 계속 왔고. 하지만 우리는 받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계속 문자를 보냈지만 읽지 않았죠.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줄 때까지. 결국 한식이 부부는 월세방을 얻어 이사를 나가게 됐어요. 한식이는 이제 아버지 공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했고, 며느리도 더 이상 편하게 살던 집에서 살 수 없게 된 거죠. 여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남편에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이게 다 자식을 위해서예요. 평생 부모 등에 업혀 살 순 없는 거잖아요. 이참에 제대로 된 어른이 되라고. 우리가 이렇게라도 가르쳐야죠.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자식이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는 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당신도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더 이상 자식 눈치 보면서 살지 말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자식한테 매달리지 말고 이제는 우리 둘만의 삶을 살아보자고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그동안 금이 가고 일그러졌던 관계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바로 잡히게 될까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현관문 밖에는 한식이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지나쳤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들의 모습이 안쓰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도 저희 그냥 가나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창문 틈으로 보니 며느리의 얼굴이 많이 초췌해져 있더라고요.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나가버렸어요. 자식들 얼굴 보기 싫다면서. 하지만 저는 알아요. 남편도 매일 밤 잠을 설치는거려. 자식 걱정에 한숨만 쉬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드는 남편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이제 저희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한식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칠 전부터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 현관 앞에 두고 가더라고요. 이거라도 드시고 계시죠? 엄마가 좋아하시던 멸치볶음도 넣었어요. 도시락 속 반찬들이 서툴고 어설펐지만 그래도 정성은 느껴졌어요. 한식이가 요리를 배우고 있다는 소리도 들렸고요. 아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죠. 여보, 도시락은 치워두세요. 남편은 매일 도시락을 그대로 두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제가 몰래 들여다보니 도시락이 비어 있더라고요. 아마도 남편도 밤늦게 몰래 먹은 모양이에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한식이 부부는 매일같이 찾아왔어요. 어머님, 이제 저희 월세방으로 이사 갔어요. 한식 씨도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요.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어요.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끼리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철없이 살았는지. 창문 틈으로 보니 며느리의 손이 거칠어져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는 좀 어떠세요? 한식이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건강은 괜찮으시죠? 요즘 일교차가 심해서.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걱정도 하지 않았을 텐데. 어느 날은 제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한식이가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엄마, 제가 들어드릴게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받아들며 한식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 아빠가 저희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어머니, 아버지 빈자리가 정말 크게 느껴져요. 눈물을 참으며 하는 말에 저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여보,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며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아이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래요. 나도 봤어요. 하지만 이게 진심일까요? 아니면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걸까요? 남편의 말에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 다시 뒤척이다가
문득 창밖을 내다보니 달빛이 유난히 밝더라고요. 엄마. 이제 정말 달라졌어요. 며칠 전에는 회사에서 진급도 했어요. 이제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한식이가 어제 또 찾아와서 한 말이에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며느리도 매일같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망설여져요. 이들을 다시 받아들여야 할까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한 걸까요? 아니면 또다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해 봅니다. 매일 아침 현관 앞에 놓여 있는 도시락.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찾아오는 발걸음. 손이 거칠어진 며느리, 진급 소식을 전하러 온 아들. 그들의 진심 어린 반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그날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저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천천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